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뒤로 잠시 떨어졌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방역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바로 전환하지는 않고 오미크론 확산세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임시선별 검사소. 추운 날씨에다 휴일이지만 번호표를 들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 7천 명이 넘어서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다고 해서 확인차 받으러 왔어요. 이곳 선별검사소 관계자는 하루 코로나19 검사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9명. 작년 12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7천 명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500여 명 많고 2주 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급증한 겁니다.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시행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률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47.1%를 기록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환자가 7천 명, 1만 명, 또 때로는 2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 수요는 날로 확대가 돼 있고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7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안에 대응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응 단계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 중환자 발생을 막고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20.4%로 안정적이고 위중증 환자도 433명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특히 심한 평택, 안성, 광주, 전남 4곳에 26일부터 우선 대응 단계를 적용해 보완점을 파악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정책 발표와 청년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대중 속으로 들어가 연설을 하고 함께 걷기 행사를 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 등 새로 영입한 청년 인재들을 소개하면서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청년 기본대출과 1,000만 원 한도에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는 청년 기본저축도 공약했습니다. 약 7조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년의 고용,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휴대전화 요금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송파구 석촌호수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유의 즉석연설에도 나섰는데 앞서 자신을 중범죄자라고 단정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며 검찰공화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또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윤 후보가 거부한 것을 두고 말로는 지원하자면서 실제로는 막고 있다며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없는 죄도 만드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고 추경 회동에 대해서는 이미 액수와 용처에 대한 입장을 다 밝혔고 더 논의할 게 없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충청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스스로를 충청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충청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과 청와대 이의집무실 설치도 완료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충청 일정 이틀째 세종시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종이 국토와 행정, 정치의 중심이 될 거라며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디지털 미디어 센터와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세종과 대전,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 방문 마지막 일정인 청주에서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며 충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충효와 기계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공정만 판을 쳤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서 내 편에게는 이권을 주고 법을 어겨도 봐주고 내 편에게는 세금만 받아서 주는 거 없고. 윤 후보는 최근 갈등이 불거진 홍준표 의원이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어둡다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선 그 말씀에 논평할 게 있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계획과 녹취록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독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건 녹취록밖에 없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원이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리프트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은 승강장 근처에서 뛰어내렸고 나머지는 공중에서 1시간이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 상급자 코스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리프트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내립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내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들과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뒤엉켜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이제 막 붙으면서 연달아서 리프트들이 막 충돌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뛰어내리고 있고. 시민들은 리프트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함께 달려들어 리프트를 붙잡았습니다. 역주행은 10분간 이어지다 다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던 리프트는 갑자기 역주행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리프트들과 부딪히면서 겹겹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리프트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은 공중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사다리차와 로프를 이용해 시민 6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그냥 추웠어요, 진짜로. 아이들이랑 셋이 안고 있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겁도 많이 내고. 이 사고로 리프트에서 뛰어내린 40여 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7살 어린이 1명은 타박상을 입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스키장 관계자들을 불러 기계 결함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